안녕하세요. 중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 어딘가에서는 멈춰야 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무주택자일 때는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게 1주택자가 되고 나면은 부동산에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이 글로 들어가 있으니까 더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고 상급지로 가고 싶은 이제 열망이 점점 생기죠. 그리고 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 물건은 좀 안 좋아 보이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이게 약간 함정이 있는 게 끝이 없는 게 문제예요. 무주택자에서 이제 1주택자가 됐는데 이게 수도권 1주택자가 됐다고 가정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1주택자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2호선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용성광 뭐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고 그 다음에는 강남 상구 플러스 뭐 강동 이 정도로 들어오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잠실로 오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태남으로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북 뭐 압구정 삼성 청담 뭐 이런 데로 이제 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이제 멈춰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게 결국 똘똘이 한 채가 이제 어디까지 가고, 나머지는 이제 시세 차익 또는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 똘똘이 한 채가 이제 어디까지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다주택자가 돼도 결국은 똘똘이 한 채 이제 비과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이제 합칠지를 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은, 양도세 합산 과세 이슈 때문에 이 합치기가 힘들어요. 1년에 뭐 몇 주택씩 팔면은 그게 합산과세로 되기 때문에 1년에 뭐 1주택 정도씩만 파는 게 이상적이거든요. 물론 마이너스가 난 거랑 플러스가 난 걸 팔면은 합산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좀 괜찮긴 한데 수익이 낮다는 전제하에는 1년에 1주택씩 파는 게 이상적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시세 차익 부동산이랑 또 이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 부동산을 이제 마련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1주택을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1주택에 너무 많은 또 대출을 받으면은 또 이제 노년이 피곤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주택을 어디까지 갈지 이걸 이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또 인생을 즐겨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또 언제까지 아파트에만 목매달 수가 없는 거니까. 노년에 똘똘이 한 채 들고서 현금 흐름이 없어갖고 되게 고생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또 이제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왜냐면 각자마다 희망하는 그 최종 목표가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파이어족이 유행했었어요. 그 파이어족이 뭐냐면은 회사를 우선 안 다니면서 자기 근로소득 대신 자본소득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제 파이어족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펙하지만 적당히 벌고 이제 파이어해서 이제 놀러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끝도 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 사람이 성향이 되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투자 방식이 있고 살아가는 이제 삶의 지향점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월세 세팅을 해갖고 현금 흐름을 계속 좋게 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서울 신축이 목표라 갖고 계속 투자를 해서 글로 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기도 구축이 최종 목표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지방 신축이 목표인 사람이 있고 다양한데 이 지방 신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서울 신축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가 최종 목표면은 좀 이제 일자리가 상관없다면은 굉장히 좀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주식에도 똑같아요. 주식으로 치면은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10억, 그 다음에 30억, 또 그 다음에 50억, 그 다음에 이제 100억, 이렇게 급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끝이 없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부동산보다 나은 점 중 하나는, 이틀 뒤에 이제 돈이 나오니까, 그러면 주식담보대출 받으면 이제 바로
매도담보대출 받으면 바로 그날 나오고 하니까 현금흐름이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레버리지를 당기기가 좀 힘드니까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도 하고 이제 미국 주식도 하는 분들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미국 주식으로 이제 ETF 개별 지수를 사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모아갖고 파이어족을 목표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제피나 뭐 SCHD 뭐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리츠 주식 이런 거 모아가지고 배당을 받아서 파이어를 꿈꾸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투자 방식을 이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의 규모가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인생이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만족을 하시고, 그 적당한 선이라는 거를 이제 계획을 하시고 좀 움직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현금 흐름 세팅을 하던 시세 차익을 노리던 좀 인생을 노후에 좀 즐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한번 정하셔서 인생 플랜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동산 상담 코너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뭐 텔레그램방 이메일 상담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걸 보다 보면 이제 사람마다 다 욕심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좀 인생이 이제 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좀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욕심을 잘 부리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중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오늘도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